저는 경계성 치매를 가진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는 깜빡 잊는 것들이 늘어가고 늘 깔끔하게 치우던 집안 살림을 어느 순간부터 대충 하셨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활동이 가능했죠. 그런데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고 그때부터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고요. 엄마는 요양병원 생활을 힘들어 하셨지만 직장을 다니는 제가 없는 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실 수가 없어 다리가 나으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낙상을 하면서 다리가 더 불편해지신 건데요. 화장실을 가겠다고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는데 간병인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요양원으로 옮긴 엄마의 치매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전화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일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간병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엄마가 침대에 묶여 계시다고 합니다. 일어서려고 하셔서 묶었다는데 이렇게 환자를 묶어놔도 되는 건가요? 요양원 측에 항의를 했지만 환자 상태가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요양원과 옥신각신하는 사이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낙상사고와 엄마를 묶어둔 부분에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엄마의 죽음이 덜 억울할 것 같아서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유, 상담자님께서 어머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더 충격이 정말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런 요양시설 내에서의 사고들 좀 많은 편이죠, 변호사님. 네, 이런 되게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인데요.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환자 안전사고 중에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게 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의 80%가 낙상사고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낙상사고 당하시게 되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이 경우 낙상사고에 대해서 병원 측이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을까요? 네. 이 글만으로는 이 상담자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먼저 병원 측의 부주의가 인정이 되려면 그 환자를 케어한 간병인의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환자가 만약에 스스로 일어나거나 스스로 행동하다 넘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판례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간병인이 반대로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침상에 앉히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간병인과 환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인정한 이러한 판례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이 좀 옆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치매 환자가 간병인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였는지, 아니면 이런 요청 없이 환자가 혼자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 낙상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간병인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서 돌보고 있었던 간병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거는 어떨까요? 네, 만약에 이때 당시에 간병인이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 간병인의 책임을 좀 추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이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간병인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이때 이 간병인이 환자를 잘 케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좀 따져봐서 간병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병원까지도 같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양원에서 어머님을 묶어두신 결박한 행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결박을 했다라는 거는 의료법상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신체 보호대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물리적인 장치인데요. 이런 법령에는 사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 최소 시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뿐만 아니라 그 환자한테 이런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수사항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응급 상황에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재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데 결박돼 있으면 뭐 거기서 이제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쉽게 풀리거나 자를 수 있는 도록 이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동의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럼 사연자님 말씀 드려보면 지금 소송을 하실 의도가 좀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보호자가 요양시설 관련해가지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시는 거, 또 증언을 얻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좀 될까요, 변호사님? 네. 그 결박된 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체보호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잘 준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상 장면에 대한 증거를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CCTV가 제일 좀 중요한 증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간병인에 대한 책임을 물려면 간병인의 일지도 한번 보시고 간호기록 이런 진료기록 같은 걸 한번 확보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선 형사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와 또 별개로 민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데요. 뭐 급박한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의 진술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병인의 진술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고, 이런 소송 절차와는 또 별개로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이런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증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호자로서 어떤 점 이용에 주의하면 좋을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요양시설도 또 이렇게 좀 나눠지기도 해요.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거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시설이고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시설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고요. 그 요양병원에서는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간병인이거든요. 이렇게 좀 근거법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시설인지 좀 그런 걸 확인을 해보시고 그 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이나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적용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자료들 좀 잘 취합하셔서 진행해 볼 수 있는 분들은 법적인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